미 국채 금리가 2017년 12월 최저점을 장중 터치하면서 18개월 저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다 아는 것이고,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국채 금리는 모기지와 자동차론 등 다양한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 시장과 금융 여건의 주요 지표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첫째, 무역 분쟁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가 있으면서 미중 무역 합의의 낙관적 랠리에 베팅을 했다가 증시 하락으로 인한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국채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이죠. 관세 인상으로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중국과 유럽 사이의 무역 비중을 봤을 때 리세션의 피해자는 유럽이 될 수 있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경제의 취약성입니다. 중국의 경기 확장이 부채에 의존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최후의 소비국인 미국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 환경에서 글로벌 재정 부양책이 사라지고 있고, 통화 정책으로 수요를 상당히 촉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중 간 긴장감이 더 고조된다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성장은 희망일 뿐인 것이죠. 결국 국채 매수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세와 성장 둔화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이 관세 인상의 인플레이션 가속 효과를 무시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대신 채권 시장이 글로벌 무역 및 성장 둔화와 디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월마트가 가격 인상을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기업들의 소비자 물가 인상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지만, 무역 분쟁 우려가 가져오는 안전자산 수요가 인플레이션 촉발 가능성을 압도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10년 만의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부진한 성장을 나타내는 증거가 늘어남에 따라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추측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10여 년 만에 첫 금리 인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채권 시장은 리세션 우려를 반영하고 있지만, 연준 멤버들의 발언을 모아보면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고 하고 향후 정책은 완화될 거라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의 역풍이 조정을 이끌었지만, 트럼프와 연준이 시장의 급락에 민감해서 그런지 반등도 바로 나왔습니다. 하락에 제한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매니저들이 이머징 마켓과 소형주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절반으로 말이죠. 관세 자체보다는 서든 어택이 미국 기업들에게 던진 불확실성이 근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 및 소비자 심리,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고조되는 긴장감은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들고, 이는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소비자 심리와 지출에도 타격을 주면 기업의 투자 심리와 이익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난 4분기와 달리 연준은 투자자들의 적이 아니라 우군이라는 점이 위안이 되는 시점입니다. 패드 풋과 트럼프 풋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이 약해져서 기업의 투자와 소비자 지출에 악영향을 주고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와 정책 완화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풋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라이브 채팅에서 제가 언급했듯 집권 3, 4년 차에 경제가 안 좋았을 때 재선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세계적 패권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 민주당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을 위해 싸워달라고 말이죠. 다만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갈 여력이 중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뉴스에서 트럼프가 롯데 신동빈 회장을 초대한 것을 보고 처음엔 아무런 의미 없게 봤지만 미국의 에너지 독립 문제와 연결되더군요. 지난 영상 미국은 원유 수출국인가에서 밝혔듯 에너지 독립이 지금 미국의 신고립주의 핵심 동력이라고 하는 쪽도 있으니까요.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를 롯데케미칼이 7년 만에 완공한 것인데 에탄올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격이 기존 나프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더 있었는데 중국 게임회사 쿤룬이 세계 최대 성소수자 커뮤니티 소셜미디어인 그라인드를 2020년 6월까지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미 정부의 매각 강제 명령 때문입니다. 그 이면이 중요한데 미중 간 세계 데이터 패권을 쥐기 위한 정면 충돌 양상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AI 패권이 걸려 있습니다. AI의 성능은 머신러닝을 할 데이터의 양에 달려 있으니까요. 다들 아시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들의 무차별적 데이터 독식 시대에 중국 정부가 급제동을 걸었죠. 미국 테크 기업의 중국 진출을 막고 인터넷 안전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데이터에 대해 국외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작년 3월 클라우드법을 만들어 즉각 반격했는데 골자는 미 정부가 테러나 범죄 수사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외에 저장된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들여다볼 권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미중 간 데이터의 법적 관할권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 것입니다. 무역 전쟁의 한켠에 데이터 주권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이 인터넷 안전법을 개정해 미국 기업의 데이터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까지 행보에 일견 이해가 되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데이터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특히 데이터는 지켰어야 했는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다 저장되어 있죠. 우리들의 개인정보가 지금 세계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나 기업들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면 결국 이들 기업 중 하나라도 평생 가져가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옆으로 많이 샌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사태가 벌어지도록 트럼프가 방치를 할까요? 필립 피셔의 아들이자 투자업계의 큰손인 켄 피셔가 2019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놀라운 요소들 세션에서 미중 간 관세 분쟁은 작은 공포일 뿐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인 점도 호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평균 수익률이 18%, 4년 차에는 11%였고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3년 차부터는 시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거의 통과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증시의 변동성이 높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징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변동성 지수 빅스를 보면 급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5월 9일 변동성 지수가 장중 23.38 고점을 찍었을 때 최근 저점인 5월 3일에 12.8 대비 80% 넘게 급등했죠. 하지만 목요일 15.50포인트를 기록하며 지수 반등에 의한 것도 있지만 변동성 지수 자체가 급등하지 않고 하락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는 가운데 매수 포지션의 자금이 대거 빠져버렸습니다. 포지션이 줄어들면서 빅스 상승을 억제했던 것이죠. 거기에 트럼프가 또다시 트윗질만 하지 않는다면 증시 변동성이 작년처럼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 큰 폭의 조정은 예상하고 있지 않고 있고 약한 조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들의 안전성 회귀와 소형주 비중을 줄이고 있는 현상을 보면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며 현장세를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